느끼는 소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3일 동안 빈소를 지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3일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문객이 줄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1일장 혹은 아예 장례식장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죽음의 풍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장례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마을 전체가 모여 슬픔을 나눴지만 이젠 병원 안에서 가족 몇 명만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발인까지 단 하루, 1일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3일장은 고인을 기리고 조문객이 찾아와 인연을 정리하는 사회적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멀리 있고 조문 문화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여전히 3일장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루 만에 끝내는 장례가 나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가 본 장례의 변화를 통해 3일장이 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 더 존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일장의 역사와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3일장의 뿌리는 조선시대 유교 장례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기까지 몸과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3일이라 믿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예와 인이 중요했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갚는다는 뜻으로 최대한 공손하게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고인의 혼을 모시며 슬픔을 다스리는 기간이었고, 동시에 가족과 이웃이 인간관계의 마지막 예의를 나누는 기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상주는 절을 하고 이웃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 고인의 삶을 이야기했죠. 이런 공동체적 장례 문화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함께 슬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치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초빙고인 운구, 염습, 빈소 마련. 둘째 날 조문지인 방문, 제례, 마지막 작별 인사. 셋째 날 발인상여 행렬, 화장 또는 매장, 제사. 이 세 날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첫날은 몸의 이별, 둘째 날은 사람들과의 이별, 셋째 날은 세상과의 이별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통은 산업화와 함께 서서히 변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장례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병원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집 대신 장례식장이 생겼죠. 이때부터 장례는 마을의 공동의식이 아니라 서비스화된 절차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원과 연결된 장례식장이 늘어나면서 3일장은 하나의 표준 상품이 되었습니다. 식장 임대료, 안치료, 재단비용, 음식, 조문객 응대까지 모두 3일 패키지로 정형화된 거죠. 코로나 이후엔 절반 가까운 장례가 2일 혹은 1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첫날 저녁에 모여 다음날 아침 발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만큼 3일장은 형식만 남은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3일장의 본래 의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3일장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변했습니다. 조문 문화가 사라지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 3일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일장이 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3일장이 의미를 잃어가는 진짜 이유를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일장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예전엔 장례식장 복도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웃, 직장 동료, 친척, 친구까지 하루 종일 문상객이 이어졌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빈소는 조용하고 가족 몇 명만 조문을 받습니다. 3일장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문 문화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문상 인사를 대신하는 시대죠. 예전에는 가야 예의다였지만 이제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족 중심의 작은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일 동안 조문객을 기다릴 이유가 점점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는 이제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이 과정이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일에서 2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죽음이 의식이 아닌 절차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장례식장 하루 사용료가 평균 100만 원, 식대, 제단비, 차량비, 화장 비용까지 합치면 3일장 기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조문객이 많을 때는 부의금으로 충당됐지만 요즘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조문객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죠. 결국 경제적 현실이 장래의 길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 또는 1인 가구입니다. 예전엔 큰 집, 작은 집, 형제, 조카들이 모여 하루 종일 상가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주조차 노부부 단둘이거나 자식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장례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팬데믹 이후 모이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장례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온라인 조문과 비대면 발인입니다. 핸드폰으로 조의금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은 두려운 것, 멀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두려움과 엄숙함의 의식이었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전 장례식 같은 새로운 문화가 생겼죠. 이제 사람들은 3일의 의례보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형식에서 의미로, 시간에서 진심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례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는 장례를 선택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하루 동안 고인의 영상을 틀고 음악을 함께 들으며 따뜻하게 추억을 나누는 1일 가족장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장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3일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전, 사회의 변화, 비용, 가족 구조,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 모두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3일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진심이 있다면 하루여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1일장, 가족장, 자연장, 새로운 장례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새로운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 1일장, 가족장의 등장, 3일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간소화된 장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별 문화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1일장, 가족장,
그리고 리빙 페어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일장 비율 2010년 2%, 2025년 18%. 1일장은 하루 만에 장례를 마치는 형태입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바로 화장과 안치를 하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기엔 빠르고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중심의 장례라는 새로운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조문객 대신 가족이 고인 곁에만 집중합니다. 형식보다 진심, 절차보다 감정에 집중하는 장례죠. 한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하루 만에 치렀지만 그 하루가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이제는 장례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의 밀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장입니다. 3일장보다 더 작고 조문객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죠. 장례식장 대신 집, 요양병원 또는 납골당에서 음악을 틀고 추억의 영상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마치 생일 파티처럼 고인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의 번잡함을 피하고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가족장이 주는 평온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엔 가족만의 공간에서 보내드리겠다는 이 선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전 장례식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의식이죠. 고인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공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편지를 전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색 행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미리 직면함으로써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는 존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리빙 페어웰은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건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연장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흙에 묻거나 나무 아래에 뿌리는 방식이죠.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수목장자 연장 비율은 10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도시에서 묘지를 관리하기 어렵고 환경을 생각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순환을 존중하는 철학적 선택이죠. 이제는 기술이 장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추모관, 온라인 메모리얼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고인의 음성, 영상, 기록을 온라인 공간에 영구 저장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원하거나 가족이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장례의 본질은 며칠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보내드렸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1일장이라도 고인의 손을 잡고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면 그건 가장 완전한 장례입니다. 이제 장례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3일장은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존엄한 죽음이 중심이 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삶. 그게 바로 현대 장례 문화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장례는 더 이상 슬픔만의 의식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고인을 기리고 그의 삶을 축복하는 마지막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 그 안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바뀐 시대 속에서 좋은 죽음, 존엄한 이별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와 실천. 좋은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좋은 죽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의학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 연장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떠날 것인가? 이건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치료 의사를 밝혀두는 것, 그게 바로 존엄한 죽음의 첫 걸음입니다. 한국에서도 2024년 기준 250만 명 이상이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성숙한 선택이죠.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말하면 불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부릅니다. 임종 직전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줄 몰랐다입니다. 고인의 뜻을 몰라서 서로의 감정이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들을요. 그 대화는 가족에게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유언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미리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선명하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에서는 정리하기와 비우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마무리의 평화로 바꿔줍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의료적 돌봄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화 의료가 중요합니다. 이건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과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적극적 의료입니다. 완화 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생명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삶의 유한함을 알면 오늘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의 뇌파는 불안보다 안정 반응을 보입니다. 수용이 곧 평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건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의 마지막 준비는 미움보다 사랑, 원망보다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 남기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남은 이들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지 나의 마무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시작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엄한 죽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3일장이 사라지는 시대, 장래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삶의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설계하십시오. 그게 바로 웰다잉, 그리고 닥터 건강지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의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3일장이 왜 사라지고 있는가에서 시작해 그 변화의 이유와 새로운 장래 문화, 그리고 존엄한 죽음의 준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일장은 사라질지라도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온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더 깊게 만드는 시대로 바뀌고 있을 뿐이죠. 의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엔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미안하다고 말할 걸. 죽음이 두려운 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건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미안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웰다잉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준비할 때 사라집니다. 삶의 불안은 정리할 때 평화로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이별일까요?
삶의 마지막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날을 미리 정리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자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가족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꼭 전해야겠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대화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닥터 건강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의학과 인간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사람은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남긴 사랑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더 따뜻하게 서로에게 더 다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